청년 신심운동인 하쿠나 운동의 본고장 스페인 팀이 내한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과 합동 성시간을 거행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화물연대가 보름 만에 파업을 풀었지만 화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전환 사업. 올해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21만 호가 저탄소 건물로 전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된 청년 신심운동인 하쿠나 운동. 하쿠나 운동의 본고장인 스페인 팀이 내한해 우리나라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이 청년들의 노래로 들썩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풍경. 하느님을 찬미하는 청년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벅차게 느껴집니다. 하쿠나 운동의 본고장 스페인의 하쿠나 팀이 한국을 찾아 합동 성시간을 거행하는 모습입니다. 음악으로 믿음을 배우고 고백하는 하쿠나 운동은 2012년 시작돼 2017년 교회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청년들, 특히 교회를 떠난 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동의 중심인 하쿠나 성시간에는 성체 안에 현존하는 하느님을 만나며 하쿠나만의 고유한 성가를 부릅니다. 하느님과의 진지한 내적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신이 나면 함께 모여서 뛰기도 합니다. 하쿠나 스페인 팀은 지난 2일 내한해 9일간 한국팀과 합동 콘서트, 미사, 성시간 등을 진행했습니다. Ha sido una semana muy fructífera. El encuentro de dos culturas, como es la europea y la asiática aquí en Corea. 이들을 만난 서울대교구 청소년 담당 교구장들이 유경촌 주교도 서로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느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을 하느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을 찬양하며 아흐레간의 시간을 함께한 스페인과 한국의 청년들, 가톨릭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은 하쿠나 음악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저는 정말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It has been amazing to discover people who also follow Jesus and have the same vocation and the same call as we have, and they live their faith the same way as we do. It has been like a wonderful experience. CPBC 김형준입니다. 하쿠나 성시간에 다녀온 김형준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준 기자, 네. 하쿠나 성시간 아마 처음 들어본 신자들도 많으실 겁니다.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더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 라이온 킹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인데 스와힐리어로 걱정 말아요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유래한 하쿠나이고요. 이 스페인에서 시작된 청년들을 위한 신심단체입니다. 현재 스페인을 비롯해서 유럽의 8개 국가 그리고 멕시코, 또 에콰도르, 미국 등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사와 성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셨던 이 하쿠나 성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하쿠나 성시간만을 위한 성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부르면서 청년들의 그 성체 신심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도 이제 때론 잔잔하게 또 때로는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서울대교구 대학교 사목부에서도 매달 2번씩 둘째, 넷째 금요일에 청년문화공간 주 동교동에서 하쿠나 성시간을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청년들을 불러 모으는 하쿠나 성시간의 매력 뭘까요? 예, 저도 이제 그 서울대교구에서 하는 하쿠나 성시간을 이번 취재 전에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불금이라는 그 금요일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하쿠나 성시간을 봉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왜 하쿠나 성시간에 오는지 그 매력이 뭔지 좀 물어봤는데요. 일단 성체 신심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기의 저변에는 그 성체 신심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체 안에 계신 이제 하느님을 독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 중에 또 때로는 노래를 하면서 그 묵상 안으로 더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일련의 과정이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아온 스페인 청년들은 왜 하쿠나 성시간을 찾는지 좀 물어봤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lived all my life in theory. I knew like all the prayers. I have studied the Bible and many things. So when I first went to Hakuna, I didn't knew God. It's a moment alone with Him where I'm just with Him. I just enjoy it. 청년들의 신앙생활이 좀 위축돼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하쿠나 운동이 던지는 메시지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그 성전에서 성가를 부르면서 방방 뛰는 모습 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한테는 좀 낯선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새롭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청년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좀 이런 방향에서 청년 사목의 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롭게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요 방향에서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교회가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면 청년들이 모이고 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청년들까지도 교회로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하쿠나 내한 행사에서 봉사를 한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하쿠나 성시간은 이제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컨텐츠라는 점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아까 맨날 똑같은 그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얻는 게 되게 제한적일 거란 말이죠. 이런 새로운 신박한 획기적인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시면 청년들 다시 모여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젊은이들이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해서 교회가 제공을 한다면 그곳으로 청년들은 모일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 모여진 이 영향력이 본당 또 나아가서 교회로 퍼져 나간다면 청년들의 공동체가 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6년까지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목표치인 15만 호를 크게 웃도는 21만 호가 저탄소 건물로 전환됐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산 창작센터. 단열재를 깐 곳에 스튜디오와 편집실, 휴게실 설치 작업 등이 한창입니다. 사무실 공간 옆에는 임산부 휴게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순이면 저탄소 건물로 변모하게 됩니다. 앞서 올해 건물 에너지 등급 최상위 등급을 획득한 서대문구 백년 경로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경로당은 창호 등 노후 설비 교체와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등으로 제로 에너지 전환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톡하면 못 고쳐달라 계속 그랬었는데 이거 새로 리모델링 싹 하니까 아주 뭐 여간 좋잖아요. 아, 좋죠. 깨끗하고 방 따숩고. 1년의 공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전환 사업의 일환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공건물 12만 2천여 곳을 저탄소 건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2만 천여 곳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산 창작센터와 탄천 물재생센터 등 40곳을 제로에너지 건물 수준으로 전환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30% 이상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 24곳을 크게 초과한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94곳을 저탄소 건물로 전환했습니다. 민간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눈에 띕니다. 융자 지원 건수가 올해 445건에 달하고 가정용 일반 보일러에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도 17만 6천여 건을 달성했습니다. 시종금리 상승으로 인한 민간 건물 무이자 융자 건수가 증대하였고요. 또 저소득층 지원 강화, 그리고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 등의 초과 달성이 그 주요 요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서서문청사 기후에너지정보센터에 저탄소 건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공주택과 청사 그리고 어린이집의 저탄소 지원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민간 건물 무이자 융자 사업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집수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저탄소 건물 전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화물연대가 보름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라는 초강수에 결국 백기를 들었는데요. 파업은 풀었지만 화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6시간입니다. 밤낮으로 화물차를 운전해 한 달에 버는 수익은 300만 원 남짓. 화물차에 직접 탑승해 동행 취재를 한 기자는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대우가 생각보다 더 열악했다고 말합니다. 기사님께서 수면을 취하신 시간이 단 1시간이었고 식사를 하신 횟수가 단 1번이었어요. 한 2-3시간 정도 쪽잠을 주무시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본인 말씀하시기는 이제 2시간 30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다. 평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을 제외하고서는 토끼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화물차주들이 밤낮 없이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달려야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곧바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화물차주들의 과로와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안전운임제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도 안전운임제를 계속하고 좀 더 확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북핵과 같은 위협, 12구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에 비유하면서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2004년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해 화물차주들을 압박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위헌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너무 당연하게 이제 그 강제노동 금지라는 협약에 비준한 아예로 협약의 금지가 되는 거고요. 원래 이제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영업의 자유라는 그 기본권, 이 기본권은 이제 그 영업을 개시할 건지 영업을 중단할 건지 하는 것들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자유라는 건데 그런 헌법상 기본권 조항에도 좀 위반한 측면이 있죠. 정부는 또 파업한 화물차주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파업에 참가한 화물차주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운임을 맡기는 일부 정유수송사가 화물연대 탈퇴를 종용하거나 노조 간부에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정부도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애초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걷어들였습니다. 전문가를 비롯해 교회 관계자들은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는 시민의 안전, 상식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화물 운송 시스템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여기서 뭔가 개선해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나 스스로 그리고 이 시민들이 같이 달리고 있는 이게 도로를 달리는 시민들 그리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내가 보장할 수 없겠다. 너무 무섭다. 이런 이 마음으로 파업에 참여를 하시고 화물 운전운임제를 주장하시고 그들의 지금 삶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약자들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들의 노동력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돌려줘야 하는 게 안전운임제고, 그렇죠. 그들에게 정말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물류 운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 노동자들의 노고와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